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 질문 중에서도 특히 분유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 고퀄 맘맘맘이 고퀄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네. 전문가를 모셨죠?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강수정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맘맘맘 시즌 3가 돼서야 드디어 분유 전문가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일단은 우리 매니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녹십자에서 노발락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6년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금증 많은 부분, 분유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분유가 도대체 어떤 성분인가요? 분유는 뭐 소젖이라고 맞죠? 사실 뭐 표현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산양유로 만들든 아니면 소의 이제 원유로 만들든 그 사실 우유를 뜨겁게 간단히 얘기하면 우유를 뜨겁게 가공해서 가루 형태로 만든 게 왜 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지 분유랑 또 다른 분유 종류를 뭐라 그러죠? 조제식 조지식. 네. 그 차이가 뭐죠? 조제 분유라고 하면은 유당 함량이 이제 60% 이상인 분유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모유를 굉장히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유의 그 촉진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네. 그래서 모유랑 조성이 비슷한 조제 분유는 광고나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의 이제 분유고요. 조제식 분유는 이제 60% 이하, 네, 유당 함량이 60% 이하인 분유이기 때문에 걔는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분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조제식이라고만 쓰고 있는데 걔네는 이제 광고 홍보가 가능한 사실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제식에는 분유를 붙이지 않고요. 조제 분유만 사실 분유를 붙여요. 네, 그 법에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카테고리 상은 조제 분유와 조제식 뭐 이렇게 그러면? 나눠져 있는데 네, 우리가 광고로 광고로 보는 보는 건 거는 유당 함량이 60% 이하라는 이하인 네, 조제식 애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유당 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모유는 유당 함량이 조금 높죠. 근데 그 맞습니다. 유당 함량이 60% 이상과 이하가 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 좀 설명해 주세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모유의 조성이 가장 좋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당 함량 60% 이상이 조금 더 모유의 조성에 가깝기 가깝다? 때문에 신생아 쪽, 그러니까 0에서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최대한 이제 모유의 조성이 비슷한 그 조제 분유를 먹이시는 게 좋고, 그다음 6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아기들의 막 성장 발육이 더 필요한 성분들, 모유에도 물론 다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성분들을 넣으면서 유당 함량이 약간 조금 낮아지고 다른 성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분유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국내에서 이제 저희도 분유를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국내에 있는 분유들이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분유를 판매를 이제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 했을 때 규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유 규격, 어떤 성분은 얼마만큼 함량, 어떤 성분은 얼마만큼 이렇게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 안에서 분유를 만들기 때문에 분유들 간의 격차가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아요. 아이들만의 분유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분유를 이 분유도 좀 가보고 저 분유도 가보고 이렇게 아이한테 맞는 분유를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네. 그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고 아기한테 제일 잘 맞는 분유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유관에 갈아탈 때도 왜 분유 바꿀 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런 갈아타기나 아니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분유를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아이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분유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지금 좀 살이 포동포동 올라야 되는 시기인데 말랐어 이러면 조금 유당 함량이 어떻게 보면 약간 높아서 아기가 잘 먹는 분유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좋고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아기의 성장 발육이 뭐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당 함량이 너무 높지 않아서 사실은 모유랑 수유를 혼합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합하기 용이한 조금 덜 단 분유를 어머니 직접 맛보시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좀 덜 단 분유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기 이제 나중에 그 좀 소화 비만 같은 것도 우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모유보다 분유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성분이 있을까요? 분유에 더 사실 모든 성분은 모유에 있어요. 가장 네, 많이 네. 있기는 한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혹은 이제 DHA, 아리키돈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기의 뭐 이렇게 두뇌 성장 요즘 좀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되게 관심이 그런 쪽에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막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사용법? 그래서 몇 개월까지는 뭘 먹여라. 1단계. 몇 개월부터는 뭐 해라. 이거를 네. 그대로 따라했어요. 저는 또 하라면 하는 그렇죠. 대로 무조건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딱 지나면 또 바꾸고 뭐 몇 개월 지나면 바꾸고 이거대로만 차근차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했고 단계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 같은 것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이게 입자가 다른 건지 안에 성분이 좀 달라지는 건지 네, 그런 게 네,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안에 성분이 달라지는 거는 맞고요. 뭐 입자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성분 면에서 아기의 그 시기에 필요한 성분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그 함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성장의 속도며 이런 게 맞아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키로수로 네. 분유를 사실은 개월수보다는 몇 킬로에 저희가 아이가 몇 킬로인데 2단계 이제 먹여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키로수로 구분을 조금 해드릴 때가 있는데, 네. 아,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분유마다 네. 타는 사실 순서가 조금씩은 달라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그 브랜드별로 회사마다. 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국내 분유 같은 경우는 물 뭐 스푼 한 스푼 넣고 물 40에 넣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수입 분유 같은 경우는 그 순서나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들 조금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끔은 국내 분유를 먹이다가 수입 분유를 먹이거나 아니면 수입 분유를 먹이다가 국내 분유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꿀 때 이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냥 가이드를 따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분유 갈아타는 거를 정말 뭐 8대1, 8대2, 5대5 이렇게 해야 탈이 안 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아타면은 사실 아기들마다의 그 반응도나 예민도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최대한 사실 천천히. 길게 잡고서 기간을 길게 잡고서 이제 갈아타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어머니는 저희 갈아탔는데 되게 잘 먹고 변도 되게 잘 보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스무스하게 좀 크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좀 큰 애기들을. 네네. 그 분유 사용할 때 집집마다 사실 다 달라요. 그래도 이건 좀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유는 이거 국내 수입 분유와는 이건 그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유는 조유를 하자마자 바로 먹어요. 수유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분유는 이 캔을 오픈을 하고 3주 이내에 소진을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 3주 이내에 소진의 조건도 이제 분유를 서늘한 곳에 습하지 않은 곳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청결한 곳에 보관을 했을 때 기준으로 3주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사실 좀 그 전에 다 수유하시는 편이라서 근데 아가들이 먹이다 보면 자요. 분유를 이렇게 뭐 120cc를 타면 한 15, 20 먹고 100을 남기면 이거를 줘야 되나 아깝죠. 아깝잖아요. 물 쌤 그래도 드셨죠? 아니에요. 쌤이 드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 두기는 하고 시간을 봐서 오래되면 버리고 조금 먹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선생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바로 버려야 되나요? 그쵸. 사실 저희는 과감하게 그냥 다요? 네 1시간 이내로 1시간, 그러니까 네. 1시간 이내이면 먹어도 되는 거죠. 1시간 이내인데 이제 아이가 얼마나 아이의 침이 아. 분유와 많이 이제 좀 섞였다거나 이제 그러면 저희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희가 먹는 게 아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과감하게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음 회차 때 또 불러서 또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분유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더. 특수 분유나 아니면 뭐 설사를 한다던가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그렇죠.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너무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강수정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